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19일 기술적 분석의 이종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 수, 목에 있었던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름 무난하게 다 나오면서 그간의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뭐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떨어졌었던 자리를 다 회복했기 때문에 애초에 최초의 조정의 시발점은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실적 발표만 하면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과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 주에도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글쎄요, 여기서 더 치고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할까는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구간을 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는 뚜렷하게 어떤 AI 반도체나 혹은 지금 AI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어찌되었거나 지난주에 지표 발표들이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삐끗거린다라고 그러면 또다시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 구간부터는 글쎄요,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나스닥 지수로는 17,759간이 될 것이고, 좀 이따가 같이 차트 살펴보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꼭 메워야 되는 갭은 아니지만 아일랜드 갭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뉘앙스는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한국 시장 자체가 강하다 약하다라고 평가하기도 참 애매한 글로벌 증시의 흐름 혹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갭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초 체력이 좋아가지고 V자 반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방심하거나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의지한 좀 찍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조정의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패턴에서 다시 안 누르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다시 누를 확률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결국은 다른 거 없이 홀딩은 가져가는 거 유지된다라고 보지만, 신규는 지금에 와서 적극적일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V자 반등 올라왔으니까 힘을 더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 글로벌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홀딩에 있는 종목들을 끌고 가는 데는 큰 무리 없겠지만, 신규를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인다. 가면 그냥 갖고 있는 거 가고, 아니면 눌림자리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아직까지도 뭐 120평은커녕 일목도 제대로 깨지 못할 정도로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계속 각도 좋은 상승이 아니라 계속 어떤 레벨업 계단식 상승을 좀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슈가 필요한데, 과연 그럴 만한 재료들, 그러니까 또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것들이 정말 크게 레벨업 할 수 있고 혹은 계속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스럽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V자 반등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촉발된 거죠. 이 흐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업 자체로의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매수세나 기대감이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은 한풀이 꺾여 있잖아요. 뭔가 수치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만만치 않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이렇게 한번 하락했는데 다시 최소한 120평도 안 눌린다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위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스럽다.
결국은 미국 시장 따라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다시 이 자리를 아직 누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보기 드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반등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푸풀이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풀이 빼는 작업을 주는 상승들이야 늘 했어 왔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갭으로 탄다, 우리 시장에 흔치 않았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눌림을 맞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첫 번째로는 당연히 100% 확신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그게 지금 지수가 개별 종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봤을 때는 딱히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에 어떤 AI 반도체 이런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지수를 기반으로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홀딩 종목에 대해서는 문제 없지만, 다른 게 아니라 신규 종목에 대해서만 좀 신경 쓰자, 아니면 고려하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마디들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지수적으로는 그냥 물론 계속 디디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흐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매수 결정을 한다라든지 그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놀이돼 내가 개별 종목들 위주로 노려간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보다는 조금은 심심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따라서 갭이 좀 결정될 테고, 기술주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될 텐데, 지금에 와서 너무 적극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내 종목들 관리 잘하자, 이게 한 주의 컨셉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